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랑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편입 독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는 독해 교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의 조언은 그냥 팁으로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독해 모의고사 리뷰하실 때 단어 정리만 하고 끝낸다든지 아니면 답지에서 알려주는 그 부분만 읽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답지에서는 몇 번째 줄에 어떤 답의 근거가 있다라고 딱딱 찝어주기 때문에 그 좌표대로만 따라가면은 어느 누구라도 독해의 신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혼자 풀었을 때 그 단서를 찾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답지에서 알려주는 그 부분만 보고 넘어간다기보다는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읽어서 이런 오답을 고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리뷰를 하다 보면 이게 문법 문제인지 단어 문제인지 혹은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잘못 잡아서 혹은 다 괜찮았는데 나만의 사고방식이 이상해서라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원인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독해할 때 의외로 그 보기 부분 해석을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출제자는요, 지문을 선정하는 것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보기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지에 보기 해석이 간단하게 되어 있겠지만 반드시 본인 스스로도 다시 한번 꼼꼼히 보기 분석을 하시고요. 그 보기 해석을 좀 난해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관용 표현이라든지 좀 어려운 구문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보통 독해 지문의 개수가 경우별로 다르겠지만 8개 혹은 10개 이상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모의고사를 더 많이 보다 보면 이 모든 모의고사의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리뷰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양적으로 버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는 10개를 전부 다 리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10개 지문 중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던, 즉 본인에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그 지문을 한 2개, 3개 정도만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2, 3개 찝은 그 지문은요,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의 근거 같은 거 다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 지문들은 조금 시간차를 두고 한 3번 정도 더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3번을 더 읽는다는 것은 그날 리뷰 한 날에 3번을 더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만약에 리뷰를 했다 그러면 한 3일 뒤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5일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읽어보는 이 전체적인 좀 시간차를 두고 3번 정도 더 읽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했던 지문이지만 이게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 반복이 되면서 글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내가 처음에는 분명히 정말 이해를 10%도 못했던 것 같은 그런 글인데도 반복적으로 회독을 하면서 이해력이 높아지면 그 글을 읽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게 되거든요. 독해는 일단 글을 보고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는 게 사실 독해 읽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일단 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상은 본인 실력 발휘를 최대한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글이었지만 내가 이걸 읽어냈다라는 성취감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결국에 실력이 되고 자신감이 돼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실전 독해 시험에 가면 모르는 단어 당연히 나오고 처음 보는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글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황을 해버리면 잘하는 학생들도 그냥 무너져 버려서 문제를 다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문제가 또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만나든지 나는 풀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 쌓기, 이 과정을 모의고사 리뷰할 때 특히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개 지문을 다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고 가장 많이 틀렸던,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읽을 때는 굉장히 잘 읽혔다고 생각을 했고 답도 자신 있게 찍었는데 이상하게 많이 틀렸던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지문 위주로 조금 선정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시간차 주고 조금 읽어보시면 글에 대한 이해도와 깊이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지를 봐도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난이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어려운 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지문들은 살짝 아껴두셨다가 나중에 조금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풀 때는 괜찮았는데 의외로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는 지문 위주로 이런 식의 시간차 두고 여러 번 읽어보기 방법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독해에 있어서 깊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 팁은요, 여러분이 이거는 개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독해 공부를 몇 달 정도 한 학생들은 매일매일 읽는 그 독해 글의 개수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뭐 3개 정도 읽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5개, 7개 이렇게 지문을 매일매일 새롭게 읽으실 텐데 그 지문을 읽으실 때 연속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독해 읽거나 수업 시간은 잘 따라하다가도 이상하게 모의고사만 보면은 독해에서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때는 독해를 하나 풀고 쉬고 하나 풀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연속해서 쭉 여러 개를 푼다. 연속해서 8개, 10개를 풀어가는 게 그 모의고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전 시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력이 이게 마음 먹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첫 지문, 두 번째, 세 번째 지문까지는 좀 열심히 읽다가도 네 번째 지문부터 살짝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정말 뚝뚝뚝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은 기존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나는 전혀 상관없이 집중력이 딸려서 끝까지 글을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때마다 이렇게 집중력 저하되는 것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독해 지문 읽을 때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독해 지문 하나에 한 4분에서 5분 정도, 보통 이제 4분 내외로 푸셔야 되는데 5분이라고 잡고, 만약에 오늘 내가 독해 지문 5개를 읽는다 그러면 하나 풀고 쉬고 하나 풀고 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독해 지문 5개를 연속해서 쭉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5개면은 25분, 타이머 25분 맞춰두시고 쭉 풀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하나 풀고 쉬고 할 때보다도 연속해서 풀었을 때가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속해서 쭉 푸는 연습을 하셔야 실전 모의고사와 비슷한 상황으로 푸는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해 지문 예습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연속해서 푸는 연습을 일단 하시고, 리뷰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차근차근 리뷰하는 것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력도 사실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키워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사실 45분이 한 타임이잖아요. 45분 동안에도 집중이 딸린다, 뭐 졸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학생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이 딸린다는 건요, 실전 시험에서도 그렇단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한 4번째 지문까지 잘 읽다가도 뒷부분에 굉장히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많이 배워도 집중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문장을 완벽하게, 그리고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시험 끝나고 나서 리뷰를 하고 나면 이거 알았던 건데 실수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거 실수 아니에요. 그냥 집중력이 딸리니까 분명히 단서가 있었는데도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이 안 본 거죠. 본인이 못 본 거죠. 집중력이 딸리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 마시고, 내가 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그 훈련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글을 읽으실 때 연속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시는 교수님의 방식이 최우선인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팁은 공부할 때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